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7일 일본 도쿄의 아리아케 테니스 파크는 테니스 여자 단식 경기가 끝나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올림픽 개최국 일본이 홈 대회의 이점을 살려 가볍게 금메달을 따줄 거라 기대했던 선수가 그만 16강에서 조기 탈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의 말문을 막히게 만든 장본인은 여자 테니스 세계 랭킹 2위, 금메달이 목표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던 오사카 나오미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오사카의 16강 탈락으로 깊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언제나 올림픽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은 성화 최종 주자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성화를 받아 성화봉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최대 하이라이트였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 도쿄올림픽 개막식의 최종 점화자로 선정돼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테니스 스타 오사카 나오미였습니다. IT 출신 미국 국적의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사카는 미국의 세레나 윌리엄스를 꺾고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오사카 나오미가 16강에서 탈락하자 일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테니스 영웅이라고 떠받들며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까지 맡았던 오사카 나오미였는데 탈락하자마자 일본인들이 엄청난 악플을 달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그 악플의 주된 내용은 인종차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소름 돋는 일본인들의 태세 전환에 미국 언론들까지 주목했는데요. 현지 시간 27일 뉴욕타임즈는 일본인들의 인종차별과 이중성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오사카의 패배를 다룬 기사에 일본 네티즌은 아직도 나오미가 왜 최종 성화 주자였는지 이해가 안 간다. 오사카는 스스로 일본인이라고 밝혔지만 일본어도 제대로 못한다. 라는 댓글이 1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 개막식에서 일본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오사카를 최종 성화 주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을 혐오하고 일본인에 대한 정의를 좁게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혼혈인을 하프라고 부르며 차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종차별은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그리스 국영방송의 한 해설위원이 한국의 탁구 국가대표 정영식 선수를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가 곤욕을 치렀는데요. 정영식 선수의 경기의 해설을 맡은 디모스테니스 카르미리스는 한국 탁구 선수의 기량은 어떤가? 라고 묻는 질문에 눈이 작아서 공의 움직임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내용은 SNS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었고 그리스 누리꾼들은 당장 아시아 혐오를 멈추고 존중에 대해 더 공부했어야 한다라며 들끓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단 하루 만에 해당 방송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카리미리스의 해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한국 누리꾼들이 나서기도 전에 그리스 누리꾼들 선에서 빠르게 정리가 되어버릴 정도로 인종차별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런 인종차별 문제가 일본에서는 아주 대놓고 그것도 경기에서 패배한 자국 선수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사카로 인해 드러난 일본의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서 오사카는 지난 5월 프랑스 오픈에서 패배하고 우울증을 이유로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도 일본인들은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올림픽 성화 점화를 할 수 있냐는 비난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정신건강 문제를 드러내놓는 게 금기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인 우울증을 드러낸 것 자체를 좋지 않게 본 것입니다. 이번에도 부담감을 느꼈는지 오사카 나오미는 경기 패배 직후 공동 취재구역을 그대로 통과했다가 일본 테니스협회의 설득으로 10여 분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섰는데 경기에 져서 아쉬웠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 라고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우울감과 부담감이 굉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종차별도 문제이지만 잘할 때는 떠받들다가 패배하니까 순식간에 비난하는 이중성이 특히 소름돋는 대목입니다. 도쿄올림픽의 실상과 내막은 선수들이 올린 SNS 대화를 통해서도 속속 들통나고 있습니다. 기자보다 선수들 개개인이 더 신속하게 실상을 보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럭비 대표팀 선수 코디 멜피는 선수촌 욕실에서 손수 빨래를 하는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개 며칠 만에 140만 회 이상을 기록했고 누리꾼들은 국가대표 선수가 노숙자처럼 욕실에서 옷을 빨고 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는데 세탁기를 놔두고 스스로 손빨래를 해야 하고 골판지 위에서 자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선수들이 자글자글해진 유니폼을 입게 된 2021 도쿄올림픽. 지금 올림픽 선수촌 안의 상황을 이보다 더 잘 말해주고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언론들은 한국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을 더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태권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골드로 마감한 이번 대회는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게는 정말 아쉬운 대회였습니다. 2000년 시드니 대회 이래 태권도에서 노골드로 마감한 것은 처음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 구석구석 확산된 태권도 금메달은 세계가 태권도를 주목하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태권도가 다양한 스포츠 약소국 선수들에게 메달을 딸 기회를 선사하면서 올림픽 정신인 다양성을 상징하는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달에 목말라 있던 우즈베키스탄은 남자 68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고국의 감동을 선사했고, 이 밖에도 이번 올림픽 태권도의 메달은 태국, 튀니지, 대만 등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올림픽에서 태권도처럼 이렇게 메달리스트들의 국가가 다양한 종목은 드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태권도의 특성을 주의 깊게 보고 태권도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올렸는데요. 태권도는 지난 2000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12개 이상 국가에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겼다. 코트디부아르와 요르단은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태권도로 이 나라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고, 아프가니스탄이 역대 올림픽을 통틀어 2008년과 2012년 획득한 단 2개의 동메달 역시 태권도에서 나왔다. 니제리에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나온 은메달도 태권도에서 나왔고, 태국 역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로 첫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그러면서 태권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든 올림픽 종목 중 태권도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주변부에 머물렀던 나라들에게 가장 관대한 종목이다.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태권도가 장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고 가난한 나라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데다가 한국의 태권도 관계자들이 개발도상국 등 여러 나라를 찾아가 태권도를 전파한 영향이 지금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태권도의 인기가 일본의 가라데보다 높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비토 델라퀼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 이탈리아 유력 언론이 태권도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요.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한국에서 탄생한 무예, 아이들을 매료시키다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에서 태권도가 다른 무예에 비해 더 화려하면서도 덜 폭력적이며 혁신성이 돋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련자 수가 유도나 가라데보다 많은 7천만 명을 헤아린다고 짚어줬는데요. 이탈리아에는 태권도 도장만 600여 개, 회원수는 2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유명 배우 클라우디아 제라니, 이탈리아 세리에 AC 밀란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도 검은띠 유단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많은 외신들이 태권도가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에서 호신술로 인기라고 전했지만, 이처럼 세계인들에게 친숙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장은 사실 단순히 발차기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또래 친구들과 놀이도 하고 방학에는 다양한 캠프를 하며 방과 후 놀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일종의 육아의 기능까지 함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도장 문화는 해외에도 그대로 전파되었습니다. 해외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운동뿐 아니라 방과 후 놀이터이자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곳으로 태권도장이 자리를 잡은 것이죠. 이번 도쿄올림픽 참가국의 개막식 기수 중 12명 이상이 태권도 선수였다는 점은 현재 태권도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는지, 또 얼마나 다양한 국가에서 대표 선수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태권도에서 메달을 획득한 국가에서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나타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요르단 사상 첫 금메달이 태권도에서 나오자 3개월 동안 태권도복이 5만 벌이나 팔릴 정도로 태권도의 인기가 폭발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팀의 노골드는 분명 씁쓸하지만 도쿄올림픽 이후 전 세계에 또 한 번 태권도 붐이 불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뉴욕타임즈에서 일본인들의 인종차별과 이중성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고, 한국에 대해서는 태권도 열풍에 대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을 개최한 아베 전 총리의 선견지명일까요? 일본의 민낯은 전 세계에 알려지고 한국의 위상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